기초연금 못 받는 이유, 집 때문일까, 예금 때문일까? 50대 이후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기대하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은 다 받는 것 아닌가? 나도 이제 나이가 됐으니 당연히 나오겠지. 소득도 별로 없는데 못 받을 이유가 있나?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설마 탈락하겠어? 예금 조금 모아둔 것 때문에 못 받는 건가? 국민연금 조금 받는 것도 문제가 되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해보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월급도 없고 일을 하지 않는데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어떤 분은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로 걱정했는데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금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국민연금을 조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금액이 다른 재산과 합쳐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소득도 없는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지? 집 때문인가? 예금 때문인가? 국민연금 때문인가? 자녀가 잘 살아서 못 받는 건가?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 건가?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가 정말 집 때문인지, 예금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모두 받는 돈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쉽게 말해 매달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 땅, 예금 같은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처럼 바꿔서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는 단순히 집 때문만도 아니고 예금 때문만도 아닙니다. 소득, 집, 예금, 자동차, 부채, 국민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함께 계산된 결과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월급이 없는데 왜 소득이 있다고 하지? 내 집은 팔 것도 아닌데. 왜 재산으로 보지? 예금은 병원비로 모아둔 건데. 왜 계산에 들어가지?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비인데. 왜 소득으로 잡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기초연금은 나이만으로 받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다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이 조건은 기본이고 그 다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단독 가구인지 부부 가구인지에 따라 기준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집의 지역, 가격, 부채,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내가 월급이 있는지,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을 받는지, 예금과 적금이 얼마나 있는지, 집이나 토지가 있는지, 자동차는 어떤지, 대출은 있는지, 혼자 사는지, 부부가 함께 사는지 모두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풀면 내가 실제로 버는 돈과 내가 가진 재산을 월소득처럼 바꾼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매달 국민연금을 받으면 실제 소득입니다.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이것도 소득입니다. 임대료를 받으면 이것도 소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 예금, 토지, 자동차 같은 재산도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는 돈은 아니지만 제도에서는 일정 방식으로 월소득처럼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소득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소득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집, 토지, 예금, 금융재산 같은 것을 일정 기준에 따라 월소득처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집 때문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 한 채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느냐고 많이 묻습니다. 정답은 집 한 채가 있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값이 높고 다른 소득이나 예금까지 함께 있으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광역시처럼 집값이 높은 지역에 오래 산 분들은 집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팔 것도 아닌데 나는 현금이 없는데 집 때문에 못 받는 건 억울하다. 이 집은 평생 산 집인데 부자로 보는 것이 맞나?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제도에서는 집도 재산으로 봅니다. 집이 현금은 아니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집값 전체가 그대로 월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 재산액, 부채, 다른 재산을 고려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집값이라도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 대출이 있는지, 다른 예금이 있는지, 부부가구인지, 단독가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 한 채 있으니 나는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모의 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해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예금 때문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느냐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금이 있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이 많으면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채권, 보험 해지환급금 같은 금융재산이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은 병원비로 모아둔 돈이다. 자식에게 손 안 벌리려고 아껴 모은 돈이다. 평생 안 쓰고 모은 돈인데 이것 때문에 못 받는 게 억울하다. 이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제도는 예금도 재산으로 봅니다. 예금은 집보다 현금화가 쉽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이면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예금을 무리하게 없애거나 자녀에게 넘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노후에 예금은 병원비와 간병비의 안전망입니다. 갑자기 수술비가 필요할 수 있고, 치과 치료비가 필요할 수 있고, 배우자 간병비나 집 수리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 예금이 소득 인정액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섯 번째는 국민연금 때문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인데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중요한 기본소득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공적연금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액이 어느 정도 있고 집이나 예금도 있다면 전체 소득 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얼마인지,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얼마인지, 다른 연금이나 금융소득은 있는지, 집과 예금까지 합치면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전체 계산을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 소득 때문에 못 받는다는 오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가 잘 살면 부모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직장도 좋고 집도 있으니 나는 안 될 거야. 딸이 잘 살아서 나는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봅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일반적으로 직접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물론 자녀 명의 집에 살거나 무료임차 소득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녀가 잘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오해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아깝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부부가구는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남편은 소득이 없고 예금도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내 명의 예금이 있거나 아내가 연금을 받거나 부부 공동명의 집이 있으면 함께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신청할 때도 남편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남편 국민연금, 아내 국민연금, 부부 공동명의 집, 각자 명의 예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자동차, 부채를 모두 합쳐서 봐야 합니다. 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만 보고 부부가 각자 똑같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8번째는 대출과 부채입니다. 기초연금 계산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부채입니다. 집이 있어도 대출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나 토지에 담보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빚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부채는 재산 계산에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값만 보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집 시세가 높아 보여도 담보대출이 크다면 실제 순재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이 있어도 대출이 있다면 전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빚이 다 똑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채의 성격, 증빙, 용도, 명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을 때는 대출 잔액 증명서, 전세보증금 관련 계약서, 금융기관 대출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는 자동차와 회원권입니다. 어르신 중에는 오래전에 산 차가 있거나 자녀가 타던 차를 명의만 부모님 앞으로 해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 같은 자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산은 기초연금 계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보험료나 세금 때문에 부모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실제로 차를 타지도 않는데 명의가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으면 부모님 재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쓰는 것이 아니라도 명의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자동차, 회원권, 기타 재산 명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10번째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 때문일 수도 있고, 예금 때문일 수도 있고, 국민연금 때문일 수도 있고, 부부 합산 재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나 회원권 때문일 수도 있고,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부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왜 안 되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는 생활이 어렵다고 느끼지만 제도상 소득 인정액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계산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반드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고 주민센터에 상담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와 60대라면 지금부터 내 노후 재산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집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집의 평가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대출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부부 공동명의인지, 앞으로 계속 살 것인지, 줄여서 이사할 것인지, 주택연금을 검토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은 예금입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로 남겨둘 돈은 얼마인지, 부부 합산, 금융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는지, 증여가 오히려 노후를 흔들지는 않는지, 예금이 기초연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얼마 받을지, 배우자 국민연금은 얼마인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있는지, 연금 개시 시기를 어떻게 할지, 연금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후에도 작은 소득을 만들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공공근로, 시간제 일자리, 돌봄, 경비, 요양보호, 지역 배송,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경험 콘텐츠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 65세 신청 시기가 되었는지, 단독 가구인지 부부 가구인지,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 월 수령액은 얼마인지, 예금과 적금, 주식, 보험, 해지 환급금 같은 금융재산은 얼마인지, 집과 토지, 상가, 전월세, 보증금 같은 일반 재산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같은 부채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와 회원권 명의도 확인해야 하고 부부 재산을 함께 계산했는지도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를 두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집 때문인가? 예금 때문인가? 국민연금 때문인가? 자녀 때문인가? 하지만 정답은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각각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 인정액을 봅니다.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 예금, 연금, 임대소득이 합쳐져 기준을 넘으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65세가 가까워졌다면 미리 모의 계산을 해보십시오. 부모님이 65세 이상인데 신청하지 않았다면 꼭 확인해 드리십시오. 이미 탈락했다면 왜 탈락했는지 항목별로 물어보십시오. 재산이나 소득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에서 작지 않은 돈입니다. 월 몇십만 원이지만 이 돈은 병원비가 될 수 있고 약값이 될 수 있고 관리비가 될 수 있고 식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는 생활의 안정감이 됩니다. 50대 이후 돈 관리는 몰라서 손해보는 일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때문인지 예금 때문인지 막연히 걱정하지 말고 소득 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알아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하고 계산하고 확인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부터 부모님과 내 노후의 집, 예금, 연금, 부채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감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초연금은 집 때문인지 예금 때문인지가 아니라 내 전체 노후 경제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